안녕하세요. 미소담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본인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안 된다거나 잠깐 좋아지더라도 금세 재발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위염인지 혹은 식도염인지 전혀 인지를 못한 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증상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위염과 식도염임을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니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한의원까지 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가 무슨 병인지 몰라서 걱정하면서 다른 치료를 받거나 여러 병의원을 돌고 돌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염이라고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치나 상복부의 불쾌감, 더부룩함, 메스꺼움, 속쓰림, 불타는 듯한 통증, 쥐어 짠 듯한 느낌,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식욕부진이나 소화력이 약해지는 느낌, 명치 팽만감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위장에 해당하는 부위가 명치와 상복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불편함이 있을 땐 바로 위장병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놓치기 쉬운 위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사 증상이 있습니다. 설사는 장염과 연관이 있는 증상이 아닌가 싶겠지만 위염 때문에 대변이 물러지고 배가 아프면서 배변의 횟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아프면서 설사를 한 경험이 있죠. 이처럼 위장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화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음식물이 소장, 대장으로 전달되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유산균이나 장염에 관한 약을 복용해도 잘 해결이 안 되더군요. 위염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드리면 설사 증상이 괜찮아집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못할 땐 장염에 대한 치료를 하였지만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차선책으로 위염에 대한 치료를 떠올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위염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 의학서적에 담골두통, 담골현운이라고 하여 담적 때문에 위장병이 생겼을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염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서 소화 상태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이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했을 때 두통이 생기거나 체했을 때 어지럽다는 경험을 한 분들은 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의 두근거림, 잘 놀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도 위염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과 관련된 증상인데요. 두통, 어지럼증처럼 소화나 음식의 영향을 받아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쪽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더 좋은데 위험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인지 어떤 검사를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근거림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른 질환은 배제할 수 있으니 위험 때문에 생긴 자율신경 실조증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나 머리 쪽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과식하면 어지럽다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더니 두통이 생긴다고 한다면 위험 때문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것은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불안감 이외에도 다른 증상들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정 부위로 땀이 많이 난다거나 특정 부위의 이상 감각, 열감, 냉감으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과 발바닥이 뜨거워서 벽에 붙이고 자야 한다는 분, 손발이 시려서 여름에도 장갑이나 양말을 신고 자야 한다는 분, 몸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다는 분, 이처럼 증상의 양상은 참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이럴 때 위험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을 치료하면 이런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병도 위험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성인의 여드름, 심하게는 습진, 양진, 한포진 같은 피부염도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소화 상태에 따라 피부염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향을 보일 때 위험과 연관성을 높게 보는 편입니다. 진찰을 하면서 바로 아는 것보단 여드름과 피부염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보았는지 확인 후 이런저런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위험 치료를 해보자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위염이 생긴 지 오래되어 점막이 위축되고 조직 변성이 생기면 공복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상복부에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속이 끓는 것 같다거나 불타는 느낌일 땐 바로 위험부터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식사 후 2시간이나 3시간이 지나고 소화가 다 되어서 속이 비었을 때 미식거린다거나 울렁거린다는 증상이 있거나 굶었을 때 혹은 새벽에 아무런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오히려 증상이 생기면 위험을 의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공복이나 식후나 상관없이 상복부에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일 땐 명치나 상복부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속에서 뭔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의식이 된다면 어떤 증상인지에 상관없이 무언가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나도 만성 위염은 아닐까 의심하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과나 귤, 복숭아 같은 신맛 과일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진다. 심하면 수박이나 토마토를 먹어도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팥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위염이나 식도염에 좋다고 하여 감자즙이나 양배추즙, 카베진을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하다. 비타민을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아프다. 항생제, 소염진통제, 해열제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 물을 마셔도 속이 따갑거나 울렁거린다. 제산제를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하다. 더 쓰리거나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된다. 매실이나 식초를 먹으면 속이 아프다. 반대로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식초를 먹으면 좀 나아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만성 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위염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입에서 식도를 지나 위장, 십이지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소화관인 만큼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다만 부위가 다릅니다. 식도의 부위가 목구멍에서 명치까지 이어지니 이 부위에서 증상이 생기면 식도염을 고려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목에서 가슴을 지나 명치까지 쓰림, 따가움, 자결감, 뜨거운 느낌이라고 하죠. 음식을 삼킬 때 잘 안 내려가고 걸리는 느낌,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됩니다. 가슴 한가운데 부위에 식도를 따라서 증상을 호소할 때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놓치기 쉬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우선 증상이 생기는 부위가 식도 부위를 벗어나는 경우일 때 식도염을 의심하지 못하고 무슨 병인지 모른 채 한의원까지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에서 가슴, 명치까지 이어지는 가슴의 가운데 부위가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난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땐 역류성 식도염을 떠올리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식도염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식도를 벗어나는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처럼 꼭 심장이 아픈 것인가, 오른쪽에는 다른 장기가 없으니 폐가 아픈 것인가 의심하고 심장에 대한 검사나 폐에 대한 검사를 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도를 벗어난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연관통은 꼭 몸의 앞쪽으로만 생기진 않습니다. 몸 뒤쪽으로 등 부위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척추를 따라서 등 가운데 부위가 아프다거나 쓰리다거나 따갑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침을 오래 할 때에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식도는 후두와 인접해 있는데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를 손상시킬 때 후두도 같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감과 이 때문에 생기는 잔기침, 목에 쇠한 느낌, 목소리의 변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침은 호흡기 질환부터 의심하기 때문에 폐나 기관지 쪽에 질병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해보지만 무반응인 경우가 많고 그렇게 방치해둔 채 오랫동안 기침을 달고 살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침을 한 지 오래되었을 땐 식도염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기에 이에 대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도염이 생긴 지 오래되면 식도염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아서 식도염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담적이나 조직의 위축, 조직 변성 때문이니 원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점막에 염증을 생기게 만드는데 이것이 입안의 염증, 혀의 염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혀가 따갑고 아프거나 입안이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충치가 생기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구내염이나 혀의 염증 혹은 육안으로 보이는 염증 궤양이 없는데 혀나 입안이 아프다는 증상이 있을 땐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면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형적인 증상이 동반되면 더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냄새도 식도염과 관련이 많은 증상입니다. 속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온다는 표현을 한다면 식도염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비전형적인 위험 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이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인 위험, 식도염 증상을 치료하였더니 다른 증상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도 이런 치료 경험이 쌓여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고 바로 위염과 식도염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도 필요하고 또 어떤 약을 복용하였거나 치료를 했을 때 호전되는 반응이 있었는지 악화되는 반응이 있었는지도 진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보았을 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위염이다, 식도염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을 담적, 음억, 기울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과 처방이 달라집니다. 또 체질에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글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이러한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환자분이 한의원을 찾아와야 한의사가 진찰을 해서 이건 위염이다, 식도염이다,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른 채 증상을 방치하거나 오랜 기간 괴로워하면서 오는 분들을 보고 이런 특이 증상이 위염과 식도염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